자, 24번. 다음은 이주기 원소 X부터 Z에 대한 자료이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리을 중 주어진 분류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있는 대로 골라 옳게 연결한 것은, 자, 그래서 우선 항상 이렇게 임의의 원소 X, Y, Z 나오면 실제 원소로 바꿔서 생각을 해라. 그래서 이주기이기 때문에 이주기에 있는 원소 떠올리고, 그래서 X를 보면은 자, 전자가 3개, 항상 원자 상태일 때는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수가 원자 번호다. 그래서 3번 리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는 지금 총 8개가 있으니까 8번 산소가 되겠고, 자, Z는 지금 9개니까 9번 플로우린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세 원소들로 이루어진 물질의 화학식을 보고 이온결합인지 공유결합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기억 같은 경우에는 자, X가 리튬이고 Y는 산소니까, 자, X하고 Y가 결합하면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이온 결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Z는 플로우로, 마찬가지로 X하고 Z 또한 이온 결합. 자, Y는 산소니까 Y2는 산소끼리 결합이니까 비금속 비금속 해서 공유 결합. 자, 그 다음에 Z 플로우린이니까 마찬가지로 OF2 해서 이제 비금속 비금속이니까 공유 결합.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온 결합 물질은 기억과 리을이고, 그 다음에 이중 결합이 있는 공유 결합이라고 했으면, 자, 보통 이중 결합하면 거의 O2 아니면 CO2가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해두면은 굉장히 쉽게 빨리 파악할 수가 있는데 리인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온 결합은 기억 리을, 그 다음에 공유 결합 중에서 이중 결합이 있는 것은 이제 리인.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5번. 자, 25번. 그림은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에 속한 원자 A에서 C에 대하여 안정한 이온의 전하에 대한 원자의 전자수의 절대값인 이온 전하분의 원자수의 절대값을 이온 전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는 각각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와 같다. 자, K는 정수이며 A에서 C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자, 일단 여기서 K 값이 정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K 값은 정수가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하고, 자, 여기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자, 이온의 전하 값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자, 전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제 1가 음이온인데, 자,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원자 번호 20번 이내에서 1가 음이온으로 나오는 거는 17쪽 원소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플러스 1 양이온이니까 자, 1족, 그리고 플러스 2인 경우에는 2족 원소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를 일단 떠올려야 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A부터 보자면은 17쪽에는 플로린, 염소, 뭐 브로민, 아이오닌이 있으나 일단 원자 번호가 20번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플로린하고 염소를 생각하면 되는데, 자, 어차피 플로린이나 염소나 이온의 전하는 마이너스 1이고, 자, 플로린 같은 경우에 전자수는 9번이니까 9개죠. 그래서 그 절대값이 이제 9가 나오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플로린이라고 한다면 이 3K가 9가 되는 거고, 그럼 K 값은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염소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분의 전하는 마이너스 1이고 원자의 전자수는 17이어서 절대값이 17이니까 이 3K가 17이 돼요. 그러면 K 값이 정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A는 플로린하고 염소 중에 플로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K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A는 플로린이고,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B, C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B의 경우에는 자,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을 텐데, 그럼 일단 우리는 A에서 플로린이 정해졌고, 그것에 의해서 K 값이 3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3을 대입하면은 B의 경우에는 이 값이 3이 나와야 된다. 그럼 리튬 같은 경우에 자, 리튬, 나트륨, 칼륨 다 플러스 1이니까 결국 전자수가 3인 거는 리튬밖에 없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고, 자, C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자, K가 3이니까 C는 이 절대값이 6이 나와야 됩니다. 6이 나오면 전하, 마찬가지로 2족이면은 이제 뭐, 마그네슘하고, 칼슘이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하는 다 플러스 2니까 결국 이 값이 3을 넣어서 6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전자수가 12개인 마그네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찾아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부터 C의 원소기요. 자, A는 플로린, 자, B는 리튬, 그다음에 C는 마그네슘이라는 게 나오고, 걔네들의 전자수도 같이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9가 될 거고 3이 될 거고, 자, 12가 됩니다. 자, 그래서 풀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요거 그래서 플로린하고 염소 중에 하나인데, 자, 플로린은 이 절대값의 비를 계산하면 K값이 정수가 나오는데 염소는 정수가 나오지 않는다 써서 플로린이라는 게 A가 정해지면 그 K값을 집어넣어서 나머지 B와 C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풀이 과정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6번 한번 봅시다. 그림은 현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G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원소 A부터 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건 뭐 실제 주기율표니까 우리 원소 써놓고, 자, A는 수소, D는 나트륨, 자, G는 칼슘, 자, B는 탄소, 그 다음에 여기 플로린, 그 다음에 여기는 황, 여기는 아르곤. 이게 바로바로 암기가 돼 있어 써야 됩니다. 자, 비금속 원소는 5가지이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일족 수소는 비금속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 요렇게 5개가 비금속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알칼리 금속에 속하는 원소는, 자, A부터 G 사이에는 1족 알칼리 금속은 나트륨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가 맞고, 자, 원자가 전자수가 가장 큰 원소는 F이다.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앞에 문제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18쪽은, 자, 그러니까 1쪽부터 17쪽까지는 최외각 전자수가 곧 원자가 전자수와 같아서 그 족 번호가 곧 최외각 전자수이자 원자가 전자수이지만 18쪽은 최외각 전자수는, 자, 헬륨의 경우에 2개가 나오고 나머지는 8개가 나오는 반면에 원자가 전자수는 전부 0개다라는 얘기를 앞에 문제들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F는 원자가 전자수가 오히려 가장 작아야죠. 원자가 전자수가 가장 큰 거는 17쪽. 그러니까 여기서는 C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은 원소 A부터 E 중 하나에 대한 설명이다. 자, 위에 설명에 해당되는 원소를 골라라. 자, 위에 26번 위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서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미리 따왔는데, 자, 전자 껍질 수가 F보다 작다. 자, 전자 껍질 수가 주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F보다 작다란 얘기는 결국 A, B, C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고요. 원자가 전자수는 G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러면은 G는, 자, 1쪽부터 17쪽 사이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2개거든요. 그럼 그거보다 커야 되면 B와 C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이온 결합을 할 때 전자 1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 자, 17쪽이 바로 1가 음이온이 되는 원소이기 때문에 결국 문제에서 말하는 원소는 바로 C다라는 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자, 다음은 주기율과 관련하여 3명의 과학자들이 나눈 가상의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과학자 A부터 C는 수업 시간에 다룬 주기율의 역사에 등장하는 과학자들 중 각각 하나이다. 자, 리튬, 나트륨, 칼륨은 새쌍 원소라고 하지. 자, 요거는 이제 이른바 새쌍 원소설, 그러니까 데베라이너라는 과학자의 말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B, 리튬 다음에 8번째로 무거운 원소는 나트륨이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알다시피 리튬하고 나트륨이 같은 족이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현재 주기율표로는 이제 같은 족을 의미하는 거지만, 여기 보면 8번째로 무거운 원소, 즉 원자량 순서로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라는 걸 주장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옥타브설을 주장한 뉴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뉴렌즈.
그 다음에 C는 그래서 내가 리튬, 나트륨, 칼륨을 같은 세로줄에 위치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소 라고 말풍선이 나와 있으니까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드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멘델레프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자 A부터 C와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A 과학자가 위에서 제시한 세 쌍 원소는 현재로 따지면 리튬, 나트륨, 칼륨이니까 알칼리 금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2번 B는 옥타브선을 주장하였다. 방금 얘기했죠. 뉴렌즈라는 사람은 8번째마다 원자량 순서로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라는 걸 발견해서 마치 우리 그 게이림에서 도레미파솔라시 도 8번째마다 이제 같은 도가 나타나는 것처럼 8번째마다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라고 주장한 옥타브설이 되겠고요. 3번 B는 원자량 순서로 원소를 배열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 B, C 과학자 모두 원자량 순서로 원소들을 연구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순이고 지금 나와 있는 데베라이너, 뉴렌즈, 멘델레프는 전부 원자량 순서로 연구를 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4번 C는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원소를 배웠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멘델레프도 당시 발견된 원소 63종류의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로 배열해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거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가 양성자수 기준, 즉 원자번호 기준으로 배열해서 만든 주기율표다.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은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멘델레프는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은 그러니까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 세로줄에 배열하면서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은 빈칸으로 비워두고 거기에 성질을 예측해서 써놨는데, 뭐 대표적인 게 해서 그 이후에 실제로 발견된 원소들이 대표적으로 저마늄하고 갈륨이라는 원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29번 다음은 물의 전기분해와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게 주기율표랑 무슨 관계가 있나 싶은데 일단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소의 개념을 이제 알고 있어야 우리가 풀 수 있는 건데, 뭐 여기 보기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의 원소도 원소, 그래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하는데, 그 원소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들 중에 이른바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는 이걸 원소로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거니까 여기 가와 나에 나오는 것처럼 뭐 O2라든지 H2라든지 이렇게 한 종류의 원소들을 이루어진 것은 분해되지 않죠. 왜냐하면 분해되더라도 이건 분자가 분해되는 거지 뭐 산소나 수소가 분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호돈소 물질은 우리가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가에서 반응 후 생성된 물질은 모두 원소이다. 자, 그래서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 기체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각각의 수소 분자와 O2 분자는 이른바 호돈소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 원소로 취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 되겠고, 니은 나에서 반응 전 물질은 모두 화합물이다. 자,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 왼쪽에 배열되어 있는 애들이 반응 물질이죠. 그래서 반응 물질 같은 경우에 모두 화합물은 아니죠. 지금 여기 O2가 아까 말한 이제 호돈소 물질이기 때문에 니은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디귿 나에서 반응 후 생성된 물질은 모두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보면 이산화탄소, 불, 뭐 대표적인 공유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자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표현이 돼서 이 문제에서는 보기 기억, 호돈소 물질은 원소로 생각을 해라 라는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표는 원자 A에서 C와 이온 Dn-를 각각 구성하는 몇 가지 입자 A부터 C의 개수에 대한 자료이다. A부터 C는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이고 N은 0보다 크다. 자, 그래서 N분의 X 플러스 Y는 얼마인가? 단 A부터 D는 2, 3주기 이미 원소기호이다. 우선 A, B, C가 각각 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 하면 이제 중성 원자이기 때문에 원자는 무조건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A, B, C를 쭉 보면은 원자 A의 경우에 A하고 B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이 둘이 양성자와 전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C가 중성자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A하고 B 중에 어떤 게 양성자고 전자냐? 자, 이온 Dn-를 보면 음이온이기 때문에 양성자보다는 전자수가 많아진 겁니다. 전자를 얻어서. 따라서 이 둘 중에 전자수가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B가 전자를 의미한다. 그러면 지금 이온 D 같은 경우에 전자가 양성자보다 2개가 많기 때문에 E-2가 음이온이다. 따라서 N은 2라는 게 일단 구해지고요. 그러면은 X와 Y 값은 자연스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둘 다 원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10, 여기는 16. 뭐 이거는 그냥 나오는 거고. 그러면 뭐 n분의 x 플러스 y 구할 수 있으니까 n은 2였고 x와 y는 각각 10과 16이기 때문에 2분의 26은 13이다. 그래서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수가 같다. 자, 그 다음에 31번. 그림은 두 가지 물질 A, B와 B2의 화학결합 모형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우선 뭐 A, B하고 B2 일단 뭐 경험상 A, B는 이온 결합 물질일 것이고 B2는 뭐 딱 봐도 공유 결합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 각각 A하고 B가 임의의 원소 기호이지만 실제 원소가 뭔지로 바꾸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B 같은 경우에 B 원소끼리 결합한 거니까 요 공유 전자쌍의 각각 절반이 원래 이 B 원소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2개, 8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갖고 있던 애니까 B는 총 17개를 원래 갖고 있던 염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염소. 그럼 염소는 이제 17번이니까. 그럼 옆에서 A, B 결합물질을 보게 되면은 지금 B가 18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B는 원래 17번이니까 17쪽인 7개가 있어야 되는 애인데 지금 하나를 어디선가 얻은 겁니다. 그럼 그건 어디서 얻었냐? 바로 이 A에서 얻은 겁니다. A에서. 그럼 결국 A는 원래 3주기 원소의 전자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 전자를 하나 B에 건네주면서 A는 지금 양이온이 되고 B는 음이온이 되면서 지금 둘이 결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주기 1쪽이니까는 총 11개, 즉 A 원소는 나트륨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상에 나와 있는 건 A 양이온의 그림이기 때문에 A 원소가 뭔지를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A와 B는 결국 나트륨과 염소 사이 결합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고, 자, 2번 B2에는 이중 결합이 존재한다. 자, 단일 2중 3중은 원자와 원자 사이를 보면 되는데, 자, 공유전자쌍이 지금 이렇게 한 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공유전자쌍이 한 쌍일 때는 단일 결합, 두 쌍일 때는 이중 결합이기 때문에 단일 결합이 존재하는 거고, A와 B는 같은 주기이냐? 자, 나트륨 아까 얘기했듯이 A 원자일 때는 3주기였고, 자, 염소도 마찬가지로 3주기이기 때문에 같은 주기 원소다. 그래서 우리가 3번이 옳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 자, 원자과 전자수는 뭐 실제 원자가 나와 있으니까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고 B는 17조 염소니까 7개여서 A가 B보단 작아야 되는 거고, 자, B2에서 비공유 전자쌍수는 자, 나머지 공유하지 않는 요 전자들 요거 2개씩 짝져 보면은 결국 요 B 하나당 비공유 전자쌍이 3쌍 있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분자 전체로는 6쌍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거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다음은 원자 X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 설명을 참고해서 X의 보호 모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호 모형이면은 전자들이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그 그림,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그리란 얘기입니다. 요 앞에 31번처럼 요런 식으로 이제 전자 껍질에 전자를 배치한 모형을 그리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 보호 모형에 따르면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홀수의 전자가 배치된다. 그리고 비금속 원소와 반응할 때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쉽다.
양성자수가 원자과 전자수의 3배다. 자, 일단 양이온이 되기 쉽다 했기 때문에 이 원소는 금속 원소란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원자 번호 20번 이내에서는 1족, 2족 혹은 13족 알루미늄 요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전자 껍질은 홀수계 전자가 배치가 되는데, 자, 보호 모형에 따르면 양성자가 이제 원자핵에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전자 껍질에 들어 있는데, 각 껍질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는 첫 번째 껍질 2개, 8개, 뭐 세 번째 껍질도 자 8개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홀수계가 들어 있다. 그 얘기는 일단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홀수계 들어있다는 얘기는, 자, 안쪽 껍질부터 차곡차곡 채워지기 때문에, 일단 안쪽 껍질에는 2개가 전자가 채워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껍질에 홀수계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1개 아니면 3개 아니면 5개까지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개가 채워져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전자가 3개야. 자, 만약에 1개가 채워져 있는 경우를 한다면 전자가 3개니까 양성자는 3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조건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가 되는 거고, 양성자 수가 3개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두 번째 껍질에 3개가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은 총 전자수가 5개니까 양성자 수가 5개가 되고 원자과 전자수가 3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5개가 들어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면 총 전자수는 7개가 되니까 양성자 수가 7개가 되고 원자과 전자수는 5개가 되는데, 그럼 결국 양성자 수가 원자과 전자수의 3배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용요구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하나만 이렇게 채워져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결국 이 원소는 전자 3개, 양성자 3개를 가지고 있는 리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림을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 자, 3번 리튬의 원자 모형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 그림은 우리 주변에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가 사용되는 두 가지 사례의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단 X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자, 그래서 가를 보면 리튬이온 휴대용 배터리라고 되어 있고, 나는 유리공예에 쓰이는 할로젠 화합물. 자, 1번 가에서 리튬이 다른 알칼리 금속에 비해서 휴대용 배터리 소재로 쓰이기에 적합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일단 금속이니까 뭐 기본적으로 전류가 잘 통하니까 뭐 이제 배터리 소재로 쓸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흔히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게 이제 리튬이 들어간 배터리인데, 자, 알칼리 금속이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을 텐데, 사실 이 알칼리 금속들이 반응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산소랑도 반응을 잘하고 물하고도 반응을 잘하는데, 자, 그 중에서 리튬이 주로 쓰이는 이유는 그나마 반응성이 제일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데, 그나마 리튬이 다른 알칼리 금속에 비해서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그나마 그 소재로 적합하다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나의 할로젠 화합물에서 X가 어떤 원소인지 쓰고, 이 화합물이 위와 같이 유리공에 쓰일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해요. 기본적으로 할로젠 화합물들은 이제 수소하고 할로젠 원소가 반응해서 만들어진 물질인데, 이 할로젠 화합물들이 물에 녹으면 보통 그 산성을 띠게 됩니다. 수용액일 때 이제 산성을 띠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유리를 녹이는 성질 같은 게 좀 있기 때문에 쓰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저 할로젠 화합물에서 X는 플루오린입니다. 그래서 플루오린 화수소가 그나마 수용액일 때 가장 수용액 상태에서는 약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리를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유리공예에 많이 쓰인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학교 그 동아출판 교과서를 보면은 아마 요 내용이 나와 있을 테니까, 그 교과서 정리할 때 한 번 더 기억을 좀 해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X는 플루오린이고, 그 쓰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산성을 띄어서 수용액이 산성이어서
정확하게는 약산이고요. 약산이어서 그리고 유리를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유리공예에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어떤 웨이퍼라고 하는 그 반도체 베이스가 되는 웨이퍼를 만들 때도 이 플로울이나 수소, 그래서 우리말로 불산이라고도 합니다. 불산. 그래서 그게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다음은 승호가 형성평가에 답한 내용이다. 자, 가에서 다 원소와 주기에 관한 다음의 물음을 O와 X로 답하시오. 자, 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주기율이라고 한다 라는 문장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O라고 쓴 답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멘델레프는 당시 발견된 60여 종의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하여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자, 요 문장은, 자, 멘델레프가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건 맞지만, 현재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는 이제 모즐리라는 사람이 제안을 한 거고, 모즐리라는 사람이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해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그래서 모즐리 이전의 과학자들, 뭐 우리가 배울 때 나오는 뭐 멘델레프라든지 뉴렌즈라든지 데베라이너 같은 과학자들은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하면서 주기율을 연구를 했다. 그래서 멘델레프도 원자 번호가 아니라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장은 틀린 문장에 맞게 되고요. 자, 현재 주기율표는 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가 가로줄에 오도록 배치하였다. 자, 현재 주기율표는 모즐리가 제안을 한 거고, 비슷한 성질, 여기서 이제 성질은 화학적 성질이 될 텐데,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원소들이 세로줄에 오게 배열을 했고, 그 세로줄을 우리가 족이라고 부른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승호의 대답은 이제 O인데 이 문장이 틀렸기 때문에 승호는 이 문제가 틀렸다. 이 문장 다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승호의 점수는, 자, 가는 맞고요. 나도 맞게 썼고 다는 틀리게 썼기 때문에 승호의 점수는 결국 3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자, 그림은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부터 E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자, 앞에서도 뭐 이런 주기율표 문제가 나왔었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원소를 써놓고 우리가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A는 수소가 될 거고, 자, B는 1족이니까 리튬, 자, 3주기 2족에 해당되는 D는, 자, 마그네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주기 17족에 해당되는 C는, 자, 플로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주기 15족 E는 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자, 기억.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세로적인 성질이 비슷하긴 한데 꼭 조심해야 되는 게 1쪽에서는 수소가 비금속이고 나머지 2주기부터가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1쪽에서는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이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A와 B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틀렸고, 자, 니은 D의 원자번호는, 자, 마그네슘이었죠? 마그네슘 원자번호 12번입니다. 그래서 2분의 C의 양성자수 더하기 2의 전자수다. 자, 기본적으로 원자들은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고 결국 양성자수가 결국 원자번호이기 때문에, 자, C의 양성자수가 C의 원자번호 9번, 2의 전자수는, 자, 인이죠. 자, 양성자수나 전자수나 같다 했고 그게 원자번호라 했으니까 요거 15번입니다. 따라서 더하면 24가 나올 거고 2분의 24는 12가 되기 때문에 D의 원자번호 12가 같고요. 디귿. D는 금속원소이고 E는 중금속이다. 자, E는 비금속이죠. 그래서 준금속에 해당되는 원소는 여기 나오는 붕소, 그 다음에 여기 규소, 요 두 원소가 지금 요 표에서는 요 두 원소가 중금속이기 때문에 E는 중금속이 아니다. 그래서 틀려서 이제 니은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36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은 주기율표 일부와 빗금친 부분에 위치하는 원소 A부터 D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A와 C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자, B는 A보다 물과 더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자, D는 비금속이다. 자, 가와 나에 해당되는 원소를 옳게 짝지은 것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원소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A하고 C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했으니까 뭐 만약에 2주기라면 A, C는 요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아니면은 요 3주기의 요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A보다 물과 더 격렬하게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하는 것은 어쨌든 1쪽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장을 보면 B는 A보다 더 격렬하게 반응한다 했으니까 A도 물하고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를 발생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B하고 A는 알칼리 금속이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서 결국 이 두 개가 되겠고, 알칼리 금속에서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가 B가 될 거고 여기가 A가 될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A와 C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같다 했으니까 가가 바로 A와 같은 주기인 C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여기가 D가 될 거고, 그러면 D는 비금속이다 16쪽이기 때문에 비금속이라는 조건에도 맞게 됩니다. 그래서 A, B, C도 이렇게 찾아주시면은 가에 해당되는 원소는 C가 될 거고 나에 해당되는 원소는 B가 되니까 자 우리가 옳은 것은 이제 4번을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37번 할로젠에 대한 성질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할로젠 원소에서는 이런 문제가 요 내용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봐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이렇게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아래로 갈수록 같은 17쪽이지만 원자 번호가 지금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할로젠 원소들은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실온에서 상온에서 이 할로젠 원소들의 상태는 플루오린은 기체 상태고요. 염소도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브로민은 물론 이제 비금속을 통틀어서도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런 할로젠 원소들이 수소기체와 반응을 하게 되면 그 결과 할로젠과 수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요런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을 통틀어서 할로젠과 수소라고 하고요. 요거죠. 수소와 결합한 물질을 할로젠과 수소라고 하고, 그 할로젠과 수소가 물에 녹아서 수용액이 되면 기본적으로 산성을 띠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산성을 띠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염화수소거든요. 염화수소 물에 녹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염산이 되는 거고, 자, 브로민화수소라고 하는데, 브로민화수소는 이제 브로민산이라 그래서 이제 물에 녹으면 강한 산성을 띠는데, 자,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 이제 플루오린화수소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성이긴 한데, 얘는, 수용액일 때는 약한 산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한 산성이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기체 상태인 걸 만약에 못 외우고 있는 경우에는 요 옆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있으니까 요걸 보면은 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일 때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염소 같은 경우에 끓는 점이 마이너스 34도니까 그래서 25도는 마이너스 34도보다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또 기체 상태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브로민의 자 녹는 점이 나오겠죠. 자 액체 25도에서 액체 상태란 얘기는 녹는 점은 25도보다는 더 낮다는 얘기가 되고요. 대신에 끓는 점은 25도보다 지금 높은 거죠. 그래서 디귿은 일단 25도보다 낮은 온도일 거라는 거 이렇게 파악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조심해야 될 게, 그래서 할로젠 원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일단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에 반대로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그리고 자 앞에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반응성이 크다고 해서 그 할로젠과 수소가 물에 녹았을 때 더 강한 산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반응성이 크다고 해서 더 강한 산성인 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은 강한 산성이 될 수 있다. 방금 약한 산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좀 외워야 되고요. 니은은 기체다 맞고요. 자, 디귿은 자, 이 액체인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그랬죠. 25도보다 낮은 온도다. 자, 그래서 5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그림은 2, 3주기 원소 A부터 D로 이루어진 물질 A, B와 C, D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거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단 A부터 D는 각각 1, 2, 16, 17쪽 임의의 원소 기호 중 하나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보면은 지금 뭐 양이온, 음이온들이 결합한 거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S는 이게 고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한 물질들은 다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자, 그래서 A, B를 보게 되면은 A이온과 B이온이 1대1로 결합했는데 A가 지금 2 플러스고 B가 2 마이너스입니다. 자, 2주기건 3주기건 간에 앞에 A가 금속 원소일 텐데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보통 금속 원소로 출제가 되는 애들이 1, 2족입니다. 그리고 비금속으로 출제되는 원소들이 대부분 16, 17족에 해당되는 원소들인데, 따라서 A, 2 플러스이기 때문에 일단 2족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원자과 전자가 두 개니까 두 개를 잃으면서 이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2 마이너스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안정한 이온이 된 거기 때문에 16족이라는 거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와 D를 보게 되면은 C는 1 플러스고 D는 1 마이너스 음이온이니까 C는 전자 하나를 이뤄야 되니까 1족이라는 거 파악이 돼야 되고요. D는 하나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거니까 17족에 해당되는 원소다라는 거를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보기로 한번 가봅시다. A는 알칼리 금속이다. 자, A는 일단 2족 원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1족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기 때문에 A는 알칼리 금속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 자, C2B는, 자, 일단 여기서 C가 금속이잖아요. C2B라는 거,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은 이렇게 화학식이 주어졌을 때 앞에 원소가 금속이면 무조건 이온 결합 물질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C가 1족 알칼리 금속에 해당되는 원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니은은 무조건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D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가 음이온입니다. 전자를 하나 없는 원소이기 때문에 17쪽에 해당되는 비금속 원소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5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그림은 수소, 질소, 산소의 원자 모형이다. 이때 수소 분자 H2, 질소 분자 N2, 산소 분자 O2, 물 분자 H2O에 존재하는 공유 전자쌍의 총 합은 얼마인가?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분자들 내가 다 그려주면서 얘네는 자주 출제가 되는 분자들이기 때문에 그 모형을 좀 외우더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유결합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소 분자 같은 경우에는 자, 전자가 하나인 수소 원자끼리 만나는 거기 때문에 서로 한 개씩 내놔서 공유를 하면서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각각의 수소 원자들이 전부 두 개의 전자를 가진 셈이 되면서 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 분자의 모형은 이렇게 되니까 공유 전자쌍 한 쌍이 존재하고, 자, 질소 분자 같은 경우에도 질소 원자끼리 만났는데 지금 보면 자, 다 다섯 개와 다섯 개를 갖고 있는 애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자, 서로 부족한 수만큼을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5개 갖고 있는데 3개가 부족하니까 5개 중에 3개를, 자, 요걸 최각전자만 점을 찍어서 좀 표현을 해보면 질소는 이렇게 자, 5개를 갖고 있는데 또 다른 질소도 이렇게 5개를 갖고 있는데 서로 3개씩 부족하기 때문에 자, 부족한 3개를 5개 중에 3개를 서로 내놓고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5개 중에 3개를 내놨기 때문에 나머지 2개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서로 3개씩 내놔서 3쌍을 공유하게 되면 각각의 질소 원자들은 전부 그 공유 전자쌍을 내 거라고 치면 8개씩 갖게 되면서 안정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질소 분자는 3쌍. 자, 이런 건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데, 자, 전자점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6개를 갖고 있으니까 산소 원자끼리 만나면 부족한 2개를 얻기 위해서 6개 중에 2개씩을 서로 내놓게 되고, 6개 중에 남은 4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고, 그
자, 그래서 결합을 하면은 결국 두 쌍, 4개를 공유하면서 자, 각각의 산소가 결국 8개를 갖게 되면서 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산소 분자는 두 쌍. 자, 이런 식으로 자,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산소 원자가 6개를 갖고 있고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엔 하나를 갖고 있으니까 각각 하나씩을 내놓는다고 하면 결국 산소 원자 하나가 수소 원자 2개와 결합하면서 결국 공유전자쌍이 2쌍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분자들의 공유전자쌍의 총합은 8쌍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 찍어서 표현하는 걸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니까 뭐 전자 모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 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전자점식을 이용해서 공유 결합을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 40번. 그림은 원자 번호가 12번인 마그네슘의 원자 모형. 자, 이때 베릴륨, 네온, 황, 아르곤의 원자 모형을 주어진 그림과 같이 표현하고 각 원자별 원자가 전자수를 각각 서술하시오. 자, 단 베릴륨, 네온, 황, 아르곤의 원자 번호는 4, 10, 16, 18이다. 자, 그래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원자 번호하고 중성 원자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 번호가 그 원자의 양성자의 개수고 양성자의 수와 전자 수는 중성 원자인 경우 항상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원자 번호 수만큼의 전자를 주변에 그려주면 되는데 자, 저 위에 마그네슘처럼 전자 껍질에 이제 전자들이 배치가 되는데 자, 이렇게 전자 껍질이 증가할수록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항상 안쪽 껍질부터 차곡차곡 전자를 그려나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껍질에는 자, 2개까지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릴륨은 지금 4번이니까 총 4개의 전자가 배치가 돼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 껍질에 자, 2개를 배치하고 남은 2개는 그 다음 껍질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럼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껍질이 마지막 껍질이고 거기에 있는 전자수 그러니까 2개니까 원자가 전자수는 2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네온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 10번이니까 전자를 10개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원리로 첫 번째 껍질, 자, 두 번째 껍질 전자를 그리게 되는데 자, 총 10개를 안쪽부터 첫 번째 껍질에 2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껍질부터는 최대 8개씩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네온 같은 경우에 2개를 채웠고 8개가 남았는데 자, 두 번째 껍질에 딱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자 배치를 그리면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조심할 거는 네온 같은 경우에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8개입니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를 8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8이라고 쓰면 안 되고 8개가 채워져 있으면 이게 안정하기 때문에 최각 전자는 8개라고 하지만 원자가 전자는 0개다 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자, 황은 16번, 그 다음에 아르곤 18번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황은 자, 결국에 전자를 순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채워간다고 하면 그리고 잠시 복사를 좀 할게요. 복사를 해서 자, 아르곤도 자, 여기다가 붙여놓고 같이 합시다. 그래서 황 같은 경우는 16개니까 여기 안쪽에 2개, 자, 그 다음 껍질에 8개 채워지고 더 이상 두 번째 껍질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다음 그럼 16개 중에 10개가 채워졌으니까 자, 나머지 자, 6개를 여기다 이렇게 채워주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 세 번째 껍질에 6개가 들어있게 되니까 황의 경우에 채워지지 않았으므로 원자가 전자수가 6개다. 자, 아르곤 18번이니까 18개를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자, 채워본다고 하면 자, 딱 두 번째 껍질까지 10개고 세 번째 껍질도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곤은 18번이니까 세 번째 껍질을 마찬가지로 8개가 채워지게 되고 따라서 껍질이 꽉 찼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수는 0개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41번 18쪽 이외의 원소들이 화학결합하는 이유를 18쪽 원소의 안정성을 이용하여 서술하시죠. 자, 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네온이나 아르곤처럼 18쪽 원소들은 가장
바깥쪽 껍질이 채워져 있어서 18쪽 원소들은 채워져 있어서 안정하다. 그래서 다른 원자들이랑 결합하지도 않고 반응도 잘 안 하는 거다. 안정하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 원소들은 18쪽과 같은 전자를 갖게 되면 전자 배치를 가지면 안정해지기 때문에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결국 다른 원소들과 결합을 하거나 혹은 그러면서 뭐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뒤에 모범 답안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좀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화학 파트 기출문제 풀이를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